네, 2020년 8월 27일자 주간 전망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KB증권의 김상훈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김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퇴근하셔야 되는데 이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얼굴은 나쁘지 않으시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저기 뭐 금통위도 있고 해서 예, 좀 이렇게 그리고 또 잭슨홀 회의도 있고 해서 한번 부장님 모셨습니다. 일부 예, 진행을 해보니까 저희 뭐 지금 이거 비대면으로 처음인데 주간 전망인데 예, 우리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을 갖다가 한 1.2배속 내지 1.3배속으로 좀 빨리 한번 해보죠. 예, 예,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뭐 모처럼 금통위 합니다. 일단 예, 뭐 금리 동결은 확인이 됐고 연 0.5% 기준금리. 뭐 소위 말하는 만장일치인가요? 소수의견 없었나요? 예, 만장일치로 결정되었고요. 좀 네. 일반적으로 10시 정도에 발표가 됐는데 좀 빨리 발표가 되었습니다. 9시 한 아, 40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시장에서는 뭐 특별한 이견이 없었구나라고 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었구나. 예. 그, 뭐, 오늘 예를 들어서 채권 시장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금통위 때문에 특히 무슨 뭐 영향을 받았다 할 만한가요? 오늘은 좀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성장률 오늘 이제 금통위는 기준금리는 뭐 대부분 만장일치 동결을 예상했었고요. 네. 성장률 전망이 이제 5월하고 8월, 11월에 이렇게 수정이 되니까 이번 네. 금통위 성장률 전망을 얼마로 하향할지가 좀 더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금통위에서 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 0.2%로 낮췄고 이번에는 아마 마이너스 1% 정도 때까지도 좀 낮추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관심이었는데 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 1.3%로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보다 조금 더 하향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좀 완화적인 멘트나 이런 거 기대로 시장 금리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을 때는 시장 금리가 좀 내려갔는데, 예, 내려갔습니다. 음, 국채 선물이 상승하고 시장 금리가 뭐한 2, 3bp 정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네. 차는 총재 기자회견에서 예. 어, 예, 좀 가장 핵심적인 이제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더 악화가 돼서 성장 전망이 더 악화가 됐을 경우에 네. 통화 정책으로 어떻게 대응을 이제 하실 건가에 대한 질문에 금리 인하 여력이 완전히 뭐 없는 건 아닌데 아닌데. 아무래도 부작용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책 금리 이제 추가 인하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통화 정책 외에 이제 그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라고 하죠. 금리 외에 뭐 양적 완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음.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차단이 되면서 다시 이제 시장 금리는 보합까지 반등 이후에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는 금리가 더 다시 한 2, 3bp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애초에 마이너스 0.2%, 연간으로 마이너스 0.2% 역성장 하긴데, 이게 마이너스 1.3%. 그런데 지금 기사에 얼핏 보이는 마이너스 2.2%는 무슨 경우예요? 예, 한국은행도 지난 이제 5월 금통위 때부터 그 네. 시나리오로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시나리오, 그래서 음. 베이스 시나리오, 그러니까 코로나가 뭐 2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3분기에는 좀 완화된다. 긍정적 시나리오는 이제 뭐 그것보다는 좀 더 빨리 코로나가 이제 좀 사라지고 뭐 백신도 빨리 나오고 이렇고 네. 부정적인 월스 시나리오는 이제 코로나가 뭐 계속 3분기, 4분기까지 된다라고 했을 때 5월에는 월스트 시나리오가 마이너스 1.8이었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수정 전망이 되면서 이번의 월스트 시나리오 상으로 예를 들면 4분기에도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면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2.2%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또 수정되었습니다. 마이너스 2.2% 같으면은 다른 나라들,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의 맹주, 독일 뭐 이런 데 비하면 그래도 뭐 양호한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2.2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MF는 OECD에서 한국이 올해 성장률이 이제 가장 선방할 거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선방은 하는데 다만 이제 그 마이너스 1%대에서 마이너스 2%대로 이렇게 낮아지면은 물론 뭐 다른 나라도 같이 낮아질 수 있지만은 음, 이제 다른 나라와의 그 갭은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어떤 체감 경기, 돌아다니면서 보는 뭐 사람들 꼼짝도 안 하고 있고, 공장 거의 뭐 멈추다시피 하고 있고,
그 외에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의 어떤 위축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야, 뭐 최악의 경우라고 코로나 재확산에서 최악의 경우라고 제시한 마이너스 2.2%만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낙관적인 어떤 수치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만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래요. 저기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좀 보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스탠스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0.5%인데 우리가 예, 통상 25bp씩 낮추면은 25bp씩 낮추면은 이제 뭐 제로금리 가는 것도 두 번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한데 예. 그런데 여기서 왜 우리 한은 금통위 때마다 기사에 나오는 실효화한 이 무슨 개념이죠? 예, 이게 뭐 실효안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내릴 수 있는 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난 그 금통위에서 이제 우리 금리를 0.5%로 지난 5월에 이제 인하하면서 네, 이제 한은에서 이제 또 뭐 기자회견 이런 데서 질문들이 이제 그럼 또 추가 인하 가능합니까? 이런 당연 질문들이 있었는데 예, 이제 대답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0.5니까 0.25, 25bc 같다면 0.25 제로 두 번이 남아 있고 여력이 네, 완전히 있는 것은 아닌데 예, 실질적으로 내릴 수 있는 거는 거의 실효 하한에 다 접근을 한 것 같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지금 이제 제로에서 연준이 0에서 0.25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우리가 그것도 역시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좀 주요국 선진국보다는 조금은 높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0에서 0.25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 높은 0.5 정도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릴 수 있는 거의 하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건 정말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좀 뭐랄까요? 질문이라고 드리기에도 좀 민망한 질문인데, 소위 말하는 경제 관련 프로그램, 주간전망대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하기가 좀 뭐합니다만. 아니, 지금 0.5% 기준금리고, 은행에다가 넣어봐야 이제 1% 연간 1% 금리도 안 나오는 시절에 그렇죠. 예. 대출을 받아봐도 뭐 잘하면 2%대 대출도 받을 수 있고 한 상황에서 여기서 뭐 0.25%포인트 더 내리고 하는 그런 식의 금리가 조금 더 내리는 것이 우리 실물 경제나 뭐 개인 우리 국민 일반인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길래 아직도 시장에서는 금리 좀 더 내리지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에서도 그 정책에 이제 다 득과 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져봤을 때 네, 여기서 25bp를 더 인하해서 이게 실물 경기에 물론 뭐 도움이 되겠죠. 근데 도움이 되는 그 효과가 뭐 아주 엄청나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 음, 지금 뭐 금리가 0.5가 높아서 또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이제 통화 정책에 크게 이제 전통적인 통화 정책과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으로 나눴을 때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우리는 한 금리로 하는 건 한 0.5 정도면은 이제 다 한 것 같고 추가 네, 효과는 별로 없다, 크게 않다라고 판단해서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그러니까 뭐 양적 완화라든지 자산 매입 이런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비슷한 맥락으로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 전망이나 기대도 좀 있죠. 이제 보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연준 네, 내부에서도 마이너스 금리를 먼저 시행한 유럽이나 일본을 보니까 뭐 역시 정책의 이제 득과 실, 명과 암이 있는데 좀 네, 보면은 득이나 이제 명보다는 실이나 암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연준 내부에서도 마이너스 금리는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있고 자기들은 마이너스 금리 안 하더라도 다른 정책 수단 많이 있다. 예, 그렇게 지금 계속 언급을 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미국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다들 그거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은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뭐 또 예, 한 번 더 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모 지사부는 뭐 한 30만 원씩 더 뿌린다고 무슨 다들 나눠준다고 해서 나라 망하겠냐 뭐 아주 쉽게 얘기해 버리는데 자 소위 말하는 확대 대응 정책 이런 것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정치권에서 아니면 국회에서 논의가 됐고 실제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 1차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을 했고, 그랬죠. 예, 이 부분이 이제 국가의 재정과 또 국채 발행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조금 앞에 다른 이제 사전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로나19가 이제 재확산이 국내에서 크게 되니까 네. 안전자산 선호로 이제 금리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갔는데, 뭐 국고 3년 금리가 이제 뭐 0.8 한 초중반에서 0.8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또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이제 한국은행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를 할까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반신반의인 거죠, 보면요. 음. 예, 그 와중에, 그러니까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내려서 하는 대응은 이제 좀 제한이 있다. 그러면은, 어, 대응을 이제 재정으로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또 2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면서 재원은 뭘로 마련할 거냐. 추경해야죠. 예. 그래서 4차 추경 얘기, 4차 또 국채 발행 얘기가 나오니까, 코로나는 안전자산 선호율이지만 이걸 대응을 금리 인하가 아니고, 네. 재정으로 한다고 하니까 국채 발행이 또 늘어나겠구나. 물량 부담이 있겠구나 하면서 금리가 오히려 올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은 한국은행이 이렇게 단순 매입에 나서서 또 눌러주는 그런 지금 좀 스킴으로 시장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팀장님. 단순 지금 매입이라. 4차 추경이 그런데 네. 지금 조금 물리적으로 약간 조금 변수들이 있는 게 아마 빠르면은 내일이나 뭐 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예. 그러다 보니까는 4차 추경을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올해 몇 달 안 남았으니까요. 정말 빨리 진행해서 빨리 국회 통과가 돼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 논의에 또 이게 같이 또 연결이 된 변수가 있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근데 우리 재정 여력은 뭐 알려졌다시피 주요국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건전한 편입니다. 이제 보면. 네. GDP 예. 대비 정부 부채가 뭐 딱 정해진 건 아닌데 40% 초반대에서 지금 이제 올해 재정을 많이 써서 40% 중반대로 올라는 갔는데 우리만 쓴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코로나에 재정을 다 쓰다 보니까 예. 예. 우리랑 같은 AA 등급 국가들은 예를 들면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뭐 아시다시피 GDP 대비 정부 부채가 거의 뭐 100% 전후죠 보면요. 예. 예,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40% 되고 내년에도 계속 재정을 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게 뭐 바로 막 50%대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음. 재정이 지금 이런 대응을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으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좀 더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걸 아까 말씀하신 재정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또 국채 찍어가지고 빚을 내서 뭐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랬을 때 말하는 단순 매입이라는 걸 갖다가 그냥 한은에서 우리 세종대왕 신사임당 팡팡 찍어가지고 그냥 사준다 보면 되는 겁니까? 그 단순 매입은 돈 찍는다고 어, 되는 거예요? 그, 발권력이죠. 그거랑은 네. 좀 다른 그다음 개념이라고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국고채 단순 매입은 주요국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양적 완화 QE랑은 다르다라고 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이제 국고채 매입은 기존에도 계속 한국은행이 이제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도 한국은행도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존에도 채권을 이렇게 사고 그다음에 이게 또 만기가 되면은 또 교체하기도 하고 다시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코로나 이전에는 예를 들면 지난해에는 7천억씩 두 번을 이제 샀거든요. 국채를 네. 갖다가. 그리고 뭐 그전에는 뭐 세 번 사는 경우도 있고 네 번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코로나로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제 추경으로 재정정책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이제 압력이 생기죠. 그러니까는 한국은행이 7천억씩 사던 거를 1.5조로 늘려가지고 3월에 이제 코로나 직후에 한 번 하고 4월에 또 사고 지난 7월에도 샀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도 뭐 좀 발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 제가 예, 질문은 그거 살 때 예, 결국 돈 들여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없던 돈 또 그렇죠. 찍어서. 그러니까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뭐 돈을 찍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 하는이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게 보면요. 그리고 네. 주요국 그처럼 단순 매입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음. 표현을 하는 것도 이게 네. 주요국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나 이런 곳이 하는 것과는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재무부에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거를 그 부채가 중앙은행으로 이렇게 좀 이전되는 형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와는 지금 좀 그거보다는 약간 조금 단순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규모나 한은이 가지고 있는 국채 보유 규모나 GDP 대비 규모 이런 걸로 봐도 주요국하고 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이제 보면 그래서 뭐 주요국식 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랑 직접적인 비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요. 예. 그리고 이렇게 금리 인상하다가 막 선뜻 나서지 않으면서 내세우는 항상 그 단어가 금융 안정입니다. 예, 예, 그 금융 안정이라는 게 그럼 이렇게 이해되나요? 뭐 가계부채도 적지 않은 수준이고 거기다가 또 괜히 또 금리 내려서 가뜩이나 이슈되고 있는 또 혹시 부동산 또 자극할까 봐 또 아니면은 증시를 비롯한 자산 시장이 너무 또 버블로 치닫을까 봐 이런 걸 갖다가 우려하는 게 금융 안정이라는 그런 레토릭으로 표현된다 보면 될까요? 예,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국은행의 목표가 이제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위기 이후에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그렇고 한은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그 금융 안정이라는 목표도 좀 같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 네, 금융 안정은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뭐 예를 들면 자본 유출이나 네,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이제 과도한 또 유동성으로 인한 부작용들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 지난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되고 뭐 시장 예상대로 이렇게 그냥 5월에 그 50bp 인하하고 나서 0.5로 인하하고 나서 7월에 동결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통화정책 방향 문구에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겠다라는 문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 금통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이제 성장률 전망 하향을 크게 했지만 네, 그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했을 때 금리 인하는 조금 신중하고 왜냐하면은 금융 안정에도 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말씀하신 그런 불량용들에도 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금리보다는 금리 외에 다른 수단을 고려하겠다라고 언급을 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지난 19일 날 FMC 의사록, 그리고 7월 28일, 29일 있었던 그 FMC 이제 의사록이 3주 시차를 두고 발표되고, 예, 어쨌거나 그때 우리 기억을 더듬어보면은 뭔가 조금 의사록이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러면서 예, 미국장도 좀 밀리고, 우리도 좀 아시아장도 밀리고 그랬어요. 뭐 그러고 나서 다 금방 다 회복은 했습니다만. 그때 FMC 의사록 어떤 대목에서 시장은 실망했다는 거죠? 그 가장 큰 부분이 예. 일드 커브 컨트롤 YCC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다 금리 내리고 이제 그 금리는 이제 쓸 수 있는 만큼 썼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으로 뭘 이제 중앙은행들이 내놓을 예, 거라고 뭐 예. 시장 입장에서는 속성한 기대를 하죠. 이제 왜 했는데 음, 제 기억으로는 4월에 아직 코로나가 한참인데 연준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고려 안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맞아요. 다음에 6월 좀 FMC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안 한다고 하니까 그때 시장은 그러면은 일즈 커브 컨트롤 그 다음으로 하려나라고 또 기대를 했었죠. 근데 6월 그러면 다시 FMC에서도 이익을 돕기 연준이 위해서라면 말씀을 예, 제가 부연 설명을 하는 게 맞나요? 일드 커브 컨트롤, 특히 예, 국제 수익률, 예, 장기로 갈수록 단기보다 수익률, 금리가 올라가니까 커브가 쭉 이렇게 좀 올라가는 스타일인데, 자, 여기서 중장기 금리가 예를 들어 수익률이 훅 뛰면 그만큼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면은 일드 커브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팔라지는 스티프닝을 막기 위해서 장기 국채를 갖다가 연준에서 사주면서 과거 BOJ처럼 그렇게 사주면서 시장의 수익률, 금리를 떨어뜨린다. 이게 YCC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비슷합니다. 그 사례가 있고요. 비슷하기만 해요. 어, 맨날 정답은 내가 못 맞추고 비슷하기만 했구나. 아닙니다. 네, 정답인데 그게 왜냐하면 일드컵 컨트롤도 이제 또 종류가 몇 가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서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2차 대전 때 미국이 한번 사용한 정책입니다. 2차 그때도 대전.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재원 마련해야 되니까 국채를 엄청나게 찍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도 이제 채무자니까는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늘어나죠. 이제 그렇죠. 부담이 되니까는 금리를 아예 몇 퍼센트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여기 이상 못 올라가 이렇게. 예.
근데 그때는 이제 단기금리와 장기금리한테 둘 다 적용을 했고요. 뭐 아, 예를 예. 들면 3년물은 몇 프로, 10년물은 몇 프로 이런 음, 식으로 적용을 다 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이제 BOJ가 2016년이 좀 마이너스 금리하고 예. 그러고도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로 10년물은 0.1 부분으로 이렇게 딱 정해놓죠, 이제 보면요. 예, 10년물 그렇게 0.2% 했는데, 못 넘도록. 예,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이게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뭐 모든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예, 있는데, 이제 연준도 2차 대전 이후에 이걸 이제 그 전쟁 끝나고 좀 정상화됐는데, 이걸 예, 이제 벗어나려고, 예, 예,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하려고 하니까, 예, 뭐 예를 들면 그 채권을, 금융기관들이 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 그 다시 이제 경기도 정상화되고 물가도 올라오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을 이제 묶어둔 걸 해제하고 금리를 음, 올려야겠는데, 네. 그러려니까 그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그 사이에 많이 가지고 그 국채를 많이 발행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또 시장이 또 문제가 충격이 갈 수 있겠죠, 이제 보니까. 네. 그래서 벗어나는데 상당히 좀 고생을 하거든요, 보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의사록에 이제 보시면은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에 대한 그 효과와 비용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든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음, 그 음, 이제 비용이라는 게 방금 전에 음. 말씀드린 그런 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그게 목적이긴 한데 지금 일드커브 컨트롤을 먼저 한 이제 일본이나 이런 나라도 보면은 금리가 거의 안 움직이죠 보면요. 예. 이게 그렇지. 그게 저도 알고 있는 것에. 목적이긴 예. 한데 또 너무 변동성이 죽어버리고 시장이 그냥 중앙은행만 쳐다보고 있는 것도 또 바람직한가 그런 또 해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수단이 부작용이 있는 것보다 다른 수단이 있으니까 이제 시장은 마이너스 금리 안 한다니까 상당 기간 금리를 묶어둬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자산 가격들이 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어떻게 보면 연료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재료가 낮은 금리와 이걸 상당 기간 낮은 금리가 오래 갈 거다. 예. 음. 그게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자산 가격들이 많이 올랐는데 마이너스 금리 안 한다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YCC 일드컵 컨트롤로 금리를 어느 수준에서 좀 묶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연준이 이번 의사록을 열어봤더니 아니야 우리 그거 생각 그렇게 뭐 안 하고 검토 안 하고 있어 하니까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컸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밤에 잭슨홀 미팅. 이번에는 거의 뭐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은 거의 안 모이나 보던데. 일단 뭐 회의 자체가 비대면인데다가 예, 그렇게 비대면이다 보니 그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맞습니다. 예, 여러 화상으로 한다고 할 하더라고요. 수 예, 있는데 뭐 거기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참여하지는 않는 분위기인데 어쨌거나 그래도 제 기억이 맞나요? 2010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금융위기 이후에 1차 양적 완화하고 한참 올라가다가 장이 이제 올 만큼 왔고 지표 다시 나빠지고 더블 이러고 있다가 그때 2010년 8월에 그 벤 버냉키가 잭슨홀 미팅에서 양적 완화 하면 더 할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그때 이후로 근 10년 가까이 해마다 8월만 되면 우리 같은 시황쟁이들이 맨날 잭슨홀 타령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리고 또 제 기억에 2014년에 드라기 총재도 아주 한방 히트 쳤었고 예, 그때 예, 뭐 통화정책 뭐든지 다 해주겠다. 예, 유로가 완전히 막 꼬로박기 시작했던 그 모멘텀이었는데 그 대충 그렇다면 이번에 2020년 제목이 뭐 묵직합니다. 다가올 10년 통화정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게나 있나요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정책 금리는 이미 더 내리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 있고 그러다 예. 보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다른 수단으로 뭘 할 수 있냐라는 또 마치 뭐 2020년이다 보니까는 예, 음, 그 10년의 이제 디케이드를 더 생각하는 그런 것 같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연준의 또 그런 분기 이제 그 중앙은행 그 통화정책 좀 체계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지금 연준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로 맞물려 지금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너스 금리도 안에 YCC도 뭐 시큰둥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고 기대하는 게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용이죠 이제 보면요. 그래서 네. 또 7월에 FOMC 사록에서 뭐 예를 들면 제일 시장에서 기대했던 좋은 스토리는 YCC도 좀 검토하고 뭐 YCC 아니라도 다음 FOMC쯤 가면은 그런 이제 중기 통화 정책의 연준의 이제
그 좀 변화의 약간 시그널로 물가 뭐 용인 이제 인플레 용인을 다음 9월 FOMC쯤에서 약간 시사할 거야가 만약에 7월 FOMC 의사록에서 나왔으면 이제 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실망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번 잭슨홀에서 그래도 좀 방금 그런 내용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9월 FOMC 가서 또 뭔가가 이렇게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시황에서 이렇게 언급되는 아마 기존의 대칭적 맞습니다. 2% 예. 목표로 했던 이 대칭적인 인플레이션 목표치보다 평균 인플레이션 예. 목표치 그거는 조금 더 그러면 기존의 대칭적이라는 그 목표보다 더 센 거예요? 시장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뭐 아직 구체적인 개념이나 뭐 이게 정의가 뭐 정립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예를 들면 대칭적 그 옐런 의장이 예전에 그때 얘기했었죠. 2017년인가요? 그렇죠. 예, 그때 대칭적이라는 게. 고압 네. 경제 뭐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아, 예를 들면 그 물가 목표가 2%지 않습니까? 보면은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1%가 있었다면은 그냥 대칭적으로 3%가 가도록 그냥 두겠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뭐 아, 그걸 이제 2% 중심으로 해서 1%쯤에도 한참 있었어요. 3% 정도 가 있어도 금리 안 올리겠다. 예, 예, 예. 근데 이걸 이제 그 뭐 평균이나 이걸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네. 이게 또 조금 아직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지는 않은 게 그 레벨로 그러니까 수준으로 이걸 적용을 할지 아니면 기간으로 적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 뭐 두 개를 다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2%가 목표인데 0%에서 얼마 기간 동안 몇 개월 몇 년 동안 있으면은 그거랑 그걸 평균으로 해서 평균이 2%로 그 기간 동안 되려면은 그럼 예를 들면은 뭐 4%까지 물가가 올라가서 뭐 1년 그러니까 1년 동안 뭐 2% 밑으로 이렇게 있었다면은 물가가 아, 그렇게 많이 올라가서 뭐 1년 이상 그대로 두겠냐. 그러면 말씀한 것처럼 더 광범위하고 이제 할 수 있죠. 이제 뭐. 예. 아,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 평균이라는 놈이 2년치 평균인지, 5년치 그렇죠. 평균인지, 10년치 예, 평균인지에 따라서 기간인지 뭐 얘기가 레벨 달라지는데, 수준인지 예. 근데 일단 저의 개인적인 일감은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채권 전문가께서 그러면 평균 물가 상승률 목표제, 평균 인플레이션 상승 목표제 이게 뭐죠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정확한 정의나 개념이 안 잡혔습니다 하는 거는 연준이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 정확치 않다는 거는 제가 예. 봐서는 얘들도 자신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예. 분명하고 자신 있고 뭔가 당당할 것 같으면은 명쾌하게 설명되는 거거든요. 예, 뭔가 그래서 이번 뭐, 예, 예 말씀하시죠. 이번 그 말씀하신 아까 7월 의사록 이후로 실망했고 해석이 좀 엇갈릴 수 있는데 근데 그 음, 실망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시장 입장일 수 있죠.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이건 뭐 실망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반대로 갖고 계신 예, 거면 희망적이죠, 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중기 통화 정책 10년을 이게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건데 그 연준 내부에서 또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 미국에서 이걸 굳이 지금 막 이렇게 빨리 해야 되냐. 예, 그리고 대통령이 바뀔 것. 반대로 저는 좀 드는 생각이 예를 들면 미국 10년물 금리가 코로나 이후로 낮아져서 지금 보면은 거의 0.6에서 뭐 고용 좀 그때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 0.9까지 한번 올랐다가 다시 0.6 코로나 재확산되고 막 이러니까 다시 한 0.5 그리고 지금 보면 0.6, 0.7에서 계속 있는데 제가 시장 보고 나서 이렇게 그 있었던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변동성이 예,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이제 보면. 예,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그냥 지금 수준에서 금리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 다른 자산 시장이 걱정하는 게 인플레가 오든 뭐가 오든 금리가 올라서 다른 자산 가격을 해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지금 낮은 실질 금리가 다른 자산 가격을 올리는 재료가 됐었는데 이게 혹시 바뀌면서 그 다른 자산 가격에 이제 타격을 입히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반대로 현준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미국 10년물 0.6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만족한다. 굳이 여기서 막 급하게 뭘 다른 걸 해야 되냐. 저는 좀 그런 생각. 예. 그래요, 팀장님.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할랍니다. 뭐 그거 참 부질없는 소리인데 한 예, 가지만 방금 언급하셨지만 요즘 이렇게 채권 관련한 또 미국 시장 증시를 갖다가 설명함에 있어서도 실질금리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른바 네, 실질금리가 그동안 계속 하락 일변도에서 좀 바닥을 다지고 최근 들어 실질금리가 좀 오르면서 특히 네, 주식이 조금 이렇게 쿵거리면서 하루 뜬금없이 조정 많이 받으면은 그날 네, 이렇게 보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실질금리가 네. 올랐다. 요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만 듣고 마무리하시죠. 예, 실질금리 또는 이제 반대로 BI, 브레이크 이븐, 예, 기대 인플레 뭐 같은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브레이크 이븐? 그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BI. 예. 아, 아, 그래서 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오늘 그 음, 예, 준비를 할 걸 그랬습니다. 보면 이렇게 예, 저희 자료에 많이 있는데 근데 뭐 예. 그건 뭐 어디 찾아보시면 다 이제 뭐 오늘 조회보시면 리포트 있는데요. 내셨던데 그 KB증권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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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저희 예, 뭐 예, 자산 배분 자료는 다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나 주요국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코로나 이제 발발하고 다 이제 물가 기대가 낮아졌다가 지금 거의 예,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예,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분기점일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 인플레에 가장 또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니까 실질금리 하락에 받은 자산 중에 하나가 이제 금이죠. 근데 금 가격이 지금 보면 최근에 좀 주춤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분기점에 좀 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물가가 지금부터 해서 저희는 뭐 한두 달 정도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이제 그 아시다시피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 빨리 올라왔지 않습니까? 다시 예, 그것들이 이제 물가를 올리는 이제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나 아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해가 나면서 이제 농수산물 가격이 올라서 이게 또 물가를 좀 올리는 맞아요. 요인이라고 하죠. 또 우리 또 다음 달에 추석도 있고 공교롭게 또 겹치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두 달은 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고 그게 실질금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상 내려가는 걸 주춤하게 하고 기대 인플레를 좀 올렸는데 그 이후에 근데 이 부분들은 그 약간 기술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한 두 달 지나면 또 빠져나갑니다. 4분기 아, 때는 아, 그 아, 영향은. 그 아, 이후에 실질적인 물가가 올라가려면 결국 경기가 좀 코로나 이후로 개선은 되고 있지만 더 좋아지거나 사람들이 향후에 대해서 더 좀 좋게 봐야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소위 이제 이런 공급 측면 말고 수요 측면 진짜 뭐 음, 내수나 이런 게 좋아서 그런 인플레이션은 그것 때문에 금리 그렇게 크게 막 인플레가 와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자산 가격에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김성 팀장님 보시기에 오늘 밤에 어쨌거나 잭슨홀 시장 예, 입장에서는 뭔가 그게 뭐 조금 뭐랄까 벌써 제가 받는 느낌은 이것도 뚜껑 열어보면 별거 없는 또 소문난 잔치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근데 뭔가 시장으로서는 지금 방향성을 갖다가 기존의 주식 랠리든 뭐 금리 하락세든 뭐 금값 상승이든 이걸 막 한 번 더 계속 가든지 아니면 예, 돌리든지 뭔가 이렇게 트집을 잡을 만한 뭐 명분이 될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명분을 줄 만한 모멘텀으로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오늘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대를 지금 예를 들면 뭐 경기에 대한 뷰나 뭐 기업 네, 실적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제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전에는 뭐 V자냐 U자냐 뭐 W냐 막 논란이 있다가 그런 거는 어, 이제 좀 사라졌고 그래서 이제 예, 재료가 말씀한 것처럼 이제 좀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연준이 뭘 해줄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쏠린 것 같고요. 오늘 음, 뭐 시장 기대하는 대로 나오면은 또 그 예상 또 경로대로 갈 건데 또 좀 만약에 실망하게 되면은 또 이제 다른 재료를 뭐 예를 들면 그 중앙은행 그 측면 재료에서는 또 그런 9월 FOMC까지도 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의 수가 파월 의장은 시장이 기대할 만한 그런 쪽으로 얘기를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예, 못 가는 경우는 최악의 시나리오고 최악의 경우의 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때 가서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또 찾아야겠죠. 예,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뭐 생각 못하고 있는 뭔가 다른 게 있나라고 그렇지 않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김성훈 팀장님 감사하고 다음에 또 우리 대면으로 또 재미있게 또 토론한 날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간 전망대. 예, 이번 주 처음으로 저희들 시도해보는 비대면 이렇게 화상으로 하는 주간 전망대였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무래도 조금 집중하시기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빨리 이 코로나 국면이 잘 마무리되기를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